안녕하세요, 정샘입니다. 오늘은 기아 스포티지 만나러 왔습니다. 스포티지는 국내 SUV 중에 가장 오래된 모델인데요. 무려 5세대를 거치면서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네, 스포티지는 지난 2015년 출시된 후에 6년 만에 완전 변경을 거쳤고요. 이 모델이 5세대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상당히 과감하고 도전적이죠. 기아의 타이거 노즈 그릴이 좌우를 꽉 채우고 있고요. 가까이서 보면 여기 이 주간 주행등이 꽤 많이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위아래로도 길게 뻗쳐 있는 듯한 그런 날렵한 인상을 자아내고 있죠. 그릴도 아주 크고 날렵하죠. 가까이서 보면 이런 날렵한 선들이 이어지면서 직선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또 아랫부분은 곡선으로 연결이 돼서 약간 파도가 치는 듯한 그런 인상도 그려내고 있어요. 내부 조형도 독특한데요. 이 모양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그릴 내부를 빼곡하게 채우고 있고요. 큼지막해서 제 주먹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꽤 큽니다. 램프와 그릴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작은 틈이 있기는 합니다. 램프만 떼어놓고 볼게요. 램프도 상당히 크죠. 최근에 본 자동차 중에 이 램프에 가장 많은 면적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DRL이 아주 높게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내부에 3줄짜리 방향 지시등이 들어갑니다. 방향 지시등이 이렇게 3줄로 들어온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렇게 패턴이 DRL과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 있고요. 헤드램프는 2개로 작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전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헤드램프가 조금 높아서 마주오는 차량의 운전자 시야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번 스포티지에서는 이렇게 조금 내려간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안개등은 이 밑에 작게 들어가고요.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5세대 스포티지의 색깔은 총 8가지입니다. 먼저 하얀색과 검은색이 있고요. 그레이는 총 2가지예요. 스틸 그레이가 있고 이 차가 조금 더 진한 그래비티 그레이입니다. 이 외에 빨간색, 파란색도 있는데 그래비티 트림 전용으로 그린도 나옵니다. 요즘 자동차 회사들이 그린으로 좀 여러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본 그린 색깔 중에는 가장 무난한 그린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무광 색깔도 있는데 30만 원이 추가되는 옵션 사양입니다. 네, 사실 스포티지는 워낙 오랜 세월을 준준형 SUV로 살아오긴 했지만 이번 5세대 스포티지는 유독 좀 많이 커진 느낌이에요. 사실 요즘 사람들 키도 많이 커지고 체격도 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차들도 한번 변경을 거칠 때 이런 크기를 많이 다듬고 나오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롱 휠베이스 기준으로 키가 1m 70cm가 조금 안 되고요. 전장이 4660mm인데 휠베이스가 2755mm예요. 전 세대보다 길어졌고 넓어지고 높아졌습니다. 투싼과 비교하면 전장은 3cm가 더 긴데요. 휠베이스와 너비는 같네요. 네, 전면이 너무 대놓고 멋을 부렸다면 측면은 좀 점잖은 멋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뭔가 어색하지 않나요? 벨트 라인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비율을 좀 짧게 치고 아래를 길게 가져가는 비율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또 루프 라인은 쿠페형으로 빠르게 떨어지면서 역동적인 비율을 구현하고 있죠. 벨트 라인이 너무 높아져서 안에서 봤을 때 조금 시야가 답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건 제가 이따 시승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외에도 이런 부분의 엣지를 상당히 잘 살리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도 볼륨감 처리를 확실히 둬서 조금 더 포스 있는 그런 측면을 그려내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사이드미러도 이전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각이 생기면서 포스 있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포티지는 기본적으로 트렌디와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렇게 4가지 트림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가격은 2천만 원 초반부터 3천만 원 후반, 풀옵션을 넣을 경우 4천만 원대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노블레스와 시그니처에는 옵션 패키지 사양인 그래비티 트림이 운영이 되어 120만 원 정도 드는 추가 옵션 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비티에는 전용 디자인이 따로 들어가는데, 일반 트림과 다르게 범퍼 디자인, 휠, 사이드 몰딩, 루프렉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면은 최근에 기아의 골격을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이 라인도 상당히 유려하게 이어져 있고요. 아마 4세대부터였을 거예요. 좌우가 이렇게 길게 되는 이 디자인도 이번 5세대에서도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왼쪽 램프부터 오른쪽 램프까지 길게 들어가 있고요. 램프의 구성은 생각보다 무난합니다. 앞쪽에 3줄의 방향지시등이 들어왔잖아요. 뒤쪽에는 2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까이서 보면 이 사다리꼴을 뒤집어 놓은 듯한 패턴들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죠. 네, 윗부분으로 올라가 볼게요. 윗부분에는 브레이크 등이 얇고 짧게 들어가 있고요. 와이퍼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최근에 EV6와 아이오닉 5에서는 와이퍼를 없애고 이 루프에 구멍을 뚫는 방식을 이용했었는데요. 이번 스포티지에서는 위에서 아래를 닦는 방식으로 와이퍼를 넣었어요. 보통의 차들이 이렇게 닦는 것과는 조금 상반된 방식이죠. 이 면만 놓고 보면 EV6와 아주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에 기아 로고가 아주 크게 들어가 있고요. 좌우에 레터링 배지가 있는데 먼저 이 스포티지 고유의 특유의 채로 이 스포티지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반대 방향에는 이 차가 4륜구동이라는 점을 배지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까요? 이 밑에를 열면 되는데 이 번호판 밑에까지 열리는 방식이어서 후면 전체가 열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트렁크 높이도 높지 않아서 물건을 싣고 내릴 때 생각보다 편하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앉아있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트렁크 용량이 꽤 넓어요. 637리터로 투싼보다 15리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차박을 겨냥한 포인트들도 역시 있는데요. 여기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플랫되는 방식입니다. 시트가 바닥도 함께 내려가는 방식이어서 생각보다 풀플랫에 가깝습니다. 물론 약간의 경사가 있기는 한데요. 이 정도면 그래도 차박할 때 많이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고민턴 친구를 눕혀봤는데 이 친구가 17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여기 약간의 경사와 틈이 조금 있긴 한데 한 180 정도의 성인 남성분들까지는 평탄화 작업을 한다면 꽤 무리 없이 차박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기아 스포티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달라진 외관과 크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올 여름이 가기 전에 함께 차박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